세 여자의 납치와 예지적 꿈의 세계. 조폭 조직의 비밀 요정인 피라미드의 지하 특별룸에 납치된 미모의 여대생 미림, 간호조무사인 희정, 미모의 탤런트 하연 등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꿈의 예지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연재 중이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마당 그녀 자신도 아가씨 시절에 흰 연꽃을 연상시키는 달덩이 같은 하얀 얼굴에 하얀 연꽃이 수놓아진 자신만의 독특한 옷을 입고 손님방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백년화라고 불렸다. 그리하여 그녀가 불교를 믿는 탓도 있었지만 때마침 피라미드 주변 연못에 피어있는 수많은 연꽃이 있었기에 여기 피라미드의 아가씨들을 백년화로 명명하였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의 비밀회원인 백주얼은 아무나 될 수 없었다. 마두목과 박마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평상시 피라미드의 회원에게는 가입 회비로 1천만 원씩을 받았으나 그것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회비였다. 정회원 30명 외로는 더 받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예약제로 예약되지 않은 손님은 아예 들어오는 입구부터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한 번 이용한 손님은 회비의 여부보다도 또한 비싼 술값 등의 비용 여부보다도 자신이 데리고 오는 여자나 피라미드의 접대 아가씨인 백년화와의 관계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박마담의 경험상 남자들은 여자로서의 우아함을 풍기는 미모에 빠지기보다는 여자들을 자기의 뜻대로 하면서 술을 마시는 데에 더 쾌락을 느끼는 손님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하룻밤에 아가씨들을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황제 이상의 쾌락을 느끼게 해주며 철저한 비밀 보장을 해주는 피라미드에 대해서 불만을 느낄 회원은 없었다. 더구나 강남의 롬사롱 대하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하고자 은밀한 지하 비밀룸도 마련해 둔 것이었다. 그것은 보다 비밀을 요하는 손님, 보다 변태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을 원하는 손님, 나아가 특정한 여자와의 은밀한 자리를 원하는 백주얼에게 제공될 것이었다. 이제 피라미드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제4장 나이트클럽의 산미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19시 미림 일행은 때마침 큐피드 명품 백화점 개관이라 하여 들렀다가 백화점에서 나와 날치기에 봉변을 당했다. 그날은 미숙이 오빠가 대기업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한턱 크게 낸다고 해서 모인 자리였다. 미림아, 오늘 액땜한 것으로 쳐라. 그래도 다행히 신분증과 신용카드는 그대로잖니. 그래, 얘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더라. 미처 따라갈 수도 없었어. 셋은 평소에 잘 가던 레스토랑인 네프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사하면서 그녀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인으로는 복학생보다는 사회인이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로부터 어느 클럽이 좋은 남자들을 고르기가 좋다는 이야기 등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림아, 넌 그 남자 어떠니? 그래도 검사잖아. 그래 얘, 너는 검사 사모님 소리 듣게 되어 좋겠다. 응, 아직 잘 모르겠어.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재능도 뛰어나지만 어쩐지 차가운 느낌이 들어. 난 청수 오빠같이 따스한 인간미를 지닌 사람이 좋더라. 미숙이 넌 어떠니? 저번에 선본 재벌 2세는? 말도 마. 왜?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니 사장님 되는 거 아냐? 아니 글쎄, 날 어떻게 보았는지 서로의 조건이 맞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맞선을 본 당일에 호텔로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 그런 놈은 결혼하면 맨날 바람만 필 거야. 나랑 있는 시간에도 두세 군데에서 전화 오는데 모두 여자였어. 야, 시간 잡고 가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오랜만에 나이트 가자. 강남 파라다이스 호텔 지하에 새롭게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었다던데 물이 아주 좋대. 그럴까? 우리 들어가서 딱 2시간만 신나게 놀자. 룸에 부킹 들어가면 돈도 한 푼 안 들고 남자들이 다 낸다잖아. 용돈까지 받는다더라. 우리는 그냥 놀다 오면 되는 거지. 혹시 아니, 엄청난 킹카를 만나게 될지. 예, 우리 나이에 이제 거기 간다는 것도 너무하지. 대학 새내기들도 많을 텐데. 우리 오늘 한 번만 더 가. 얼마 전에 민지도 거기에서 멋진 킹카 만났대. 하룻밤 잘 보냈다고 은근히 자랑하더라. 우리보다 못생긴 게 자랑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더라. 가만히 듣던 미림이 내켜하지 않는 듯이 말했다. 아냐, 난 일찍 들어가야 해. 엄마가 꿈자리 안 좋다고 2달 전부터 얘기했거든. 오늘 아침에도 좋지 않은 꿈을 꿨대. 얘도, 너도 꿈을 믿니? 프로이트가 꿈이라는 것이 억눌린 소망의 표현이라고 하던데
꿈이라는 것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는 거지. 사람이 꿈에 얽매여 산다는 게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니? 맞아. 나도 이따금 꿈을 꾸지만 꿈이 맞기도 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았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 꿈 이야기하니까 괜스레 찝찝하기는 하네. 나도 실은 며칠 전에 내 꿈을 꾸었거든. 미숙은 찝찝하다는 듯이 미림에게 말했다. 어머, 그러니 어떤 꿈이었는데? 글쎄 잘 모르겠지만 좋은 꿈 같지는 않았어. 왠지 기분이 찝찝했거든. 꿈에서 셋이 졸업 여행인지 고속버스 같은 것을 타고 어딘가에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었다. 도중에 휴게소에 정차하고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버스에서 내려 셋이서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나온 것 같았는데 버스에 돌아와 보니 미림만이 아직 타고 있지 않았다. 돌아다 보니 미림이 휴게소에서 나왔지만 한쪽 구두는 없고 한쪽 구두의 굽이 망가져서 절룩거리며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런데 운전기사에게 아직 한 사람이 타지 않았다고 기다려달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미림을 버려두고 버스가 그대로 떠나는 꿈이었다. 그랬다. 미림이가 구두 한쪽을 잃어버리고 또한 망가진 구두를 신은 것과 버스에 타지 못한 꿈은 꿈을 잘 모르는 미숙이가 보아도 미림이에게 장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지해주는 꿈인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꿈을 꾼 내용대로 일러줄 수가 없었다. 그래, 미림아, 꿈은 반대라잖아. 뭘, 별탈이 있으려고. 그녀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미모가 뛰어난 데다가 이름자에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가 있어 산미라 불렸다. 셋 모두 키가 170에 가까운 날렵한 몸매에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귀한 공주님으로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학과는 서로 다르지만 1학년 때 교양 한문을 선택해 들으면서 알게 된 후에 서로 친하게 지내오고 있는 터였다.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일본의 오사카와 나라 등에 4박 5일로 같이 다녀온 후로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을 정도로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일미로 불리는 미림은 사실 산미의 주연 배우이자 리더였다. 활달한 그녀의 성격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서 항상 그녀가 먼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편이었다. 여행지를 선정할 때도 날짜를 잡을 때도 심지어 어느 술집에 가느냐 등 그녀의 행동 여하에 따라 모든 것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언제부터인지 옷을 사거나 가방을 사거나 신발을 사도 일미인 그녀가 먼저 사면 뒤따라 이미인 미숙과 삼미인 수미가 색상만 다를 뿐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으로 샀다. 그리하여 삼미인 세 미녀가 걸어가면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삼미가 어디에 있다. 는 소문이 나면 주변의 남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심지어 도서관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학생까지도 그녀들을 한번 보고자 나왔을 정도였다. 싱그러운 봄날에 산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꽃나무 새 그루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큐피드 명품 백화점 개관일인 오늘 그녀들의 복장도 색상만 다소 다르지 흰 블라우스에 꽃무늬 실크 스커트로 화사함을 뽐내고들 있었다. 거기에 모두가 굽 높은 하이힐에 까만 팬티 스타킹을 신어 그녀들의 섹시한 각선미를 드러내고 있었다. 백화점에서나 길거리에서나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걸어가는 그녀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뒤돌아보면서 힐끔힐끔 보는 것이 다반사였다. 심지어 그녀들의 뒤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서너 명씩 있을 정도였다. 실로 풋풋한 젊음에 싱그러움이 넘쳐나는 산미였다. 셋은 수많은 이야기 끝에 강남에 새롭게 문을 연 호텔 나이트로 가기로 하고 레스토랑 네프리를 나와서 차를 세워둔 주차장으로 향했다. 어느덧 시간은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미림은 백화점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왔던 검은 안경을 걸친 바싹 마른 몸매의 민첩한 남자가 은밀히 따라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미림의 친구들도 그날따라 들뜬 분위기에 날치가 그녀들의 뒤를 미행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강남의 파라다이스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미림이 차를 몰았다.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말이면 어디에 가더라도 사람들로 넘쳐 있었다. 가까스로 지하 3층에 차를 주차시키고 셋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나이트는 지하 1층에 있었다. 나이트로 가자고 가장 졸라대던 수미가 신이 나서인지 앞장섰다. 그녀는 얼마 전에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다. 오늘 여기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입구에는 건장한 청년이 늘어서 있었다. 어서 옵죠. 새로 개업한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최고의 나이트클럽입니다. 사내 중에 한 남자가 안내해 준다면서 따라붙었다. 이어 무전기로 쿠노이치 씨라고 말했다.
미림은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아마도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로 괜찮은 여자들이 들어가니 자리 안내를 준비하라는 것 같았다. 나이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젊은 웨이터가 불이 나게 달려왔다. 나이트클럽은 새로 개업을 했기에 모든 시설이 새 것이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천장에는 수많은 조명등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넓은 홀의 무대 앞쪽으로 수많은 남녀가 바글거리고 있었다. 무대 앞쪽의 바닥은 유리 바닥으로 밑이 들여다 보였다. 바닥 아래로 언뜻언뜻 붉은 빛이 뛰놀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강화유리 아래로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강화유리 위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춤을 추고 있었다. 홀의 테이블 사이로 여기저기에서 웨이터가 술이나 안주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여기저기 테이블마다 손님은 거의 꽉 차 있었다. 또한 손님 테이블 사이마다 칸막이 겸 맑은 물이 흐르는 수로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수로에도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고 있었으며 조각배와 돛단배가 떠다니고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젊은 웨이터가 걸어가면서 친절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조각배 옆에는 테이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배 안에는 메뉴, 맥주와 안주 등 여러 주문 사항을 적어 넣을 수 있고요. 이 조각배가 물길을 따라 출입구 쪽으로 도달하면 출입구에서 적힌 주문 내용을 보고 조각배 번호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웨이터가 가져다 줍니다. 여기 수로에 흘러다니는 돛단배들은 또 뭐예요? 조각배는 술이나 안주 주문용이며 여기저기 형형색색의 돛을 단 돛단배는 부킹용입니다. 여성분에 한하여 돛단배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부킹을 희망하는 여성분이 저기 돛단배 안에 테이블 번호와 원하는 남성상과 부킹 조건을 적어서 여기 물길에 띄워보내면 됩니다. 남성분들이 돛단배 안의 쪽지를 보고 그 자리를 찾아서 합석합니다. 이렇게 합석이 이루어진 경우 여성분 테이블의 술값은 남성분이 모두 계산합니다. 미리마, 미수가 어쩜 이렇게 멋있니? 물길에 사랑을 실은 돛단배라니. 이 나이트클럽 누가 설계한 거니? 어쩌면 이런 멋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을까? 수미는 들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홀의 중앙 무대 전면을 기준으로 출입구 쪽으로 수로의 방향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다. 또한 왼쪽의 출입구 쪽보다 오른쪽 벽면이 조금 높은 자리 같았다. 이어 젊은 웨이터가 말했다. 홀이 넓어서 길을 잃더라도 이 수로 물이 흘러내리는 곳만 따라 나오시면 자동적으로 출입구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홀에 있는 웨이터는 술과 안주만을 날라다 주고 있으며 홀의 손님 좌석간의 부킹 주소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상 1층 룸 손님과의 부킹을 시켜주는 전문 웨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미림이 고개를 들어보니 홀의 네 모서리에서 지상 1층으로 철제 사다리를 통해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내려오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웨이터 손에 붙잡혀 룸으로 부킹하러 올라가는 여자들이었다. 아마도 지상 1층은 특별 손님을 위한 룸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았다. 홀에는 현란한 붉은 빛의 레이저 광선이 여기저기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들이 홀의 중앙 부분으로 들어가자 레이저 빛이 그녀들을 집중적으로 비추었다. 처음에는 얼굴에서 가슴을 거쳐 짧은 스커트를 입은 그녀들의 날씬한 다리들을 비추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제9회로 이어집니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래 박사 꿈의 몽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 바랍니다.